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JSP에 대한 그죠? 동적, 정적 웹페이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웹과 웹서버가 움직이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울러 JSP 생명 주기도 받고, 그리고 JSP를 우리가 설치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와 같은 요런 자바, JDK, 그리고 톰캣 컨테이너, 그리고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 툴, 그죠?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장부터 같이 요거를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까지 해서 이번 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바를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하기 했는데 일단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자바 개발 키트라고 해서 JDK를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JR리도 같이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근데 통상 JDK를 설치를 하면 JR리는 그냥 실행 환경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이게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JDK는 실질적으로 자바 언어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디벨로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자바로 개발한 내용을 어떤 누군가가 배포를 하잖아요. 그죠? 배포를 할 때 내가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바로 만들어진 응용 어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JR리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웹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를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JVM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JVM은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자바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 실행 파일인 클래스 파일로 우리가 만드는데 그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주는 컴파일러 혹은 인터프리터라고도 하는데 통상 컴파일러로 지칭을 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여기에 버추얼 머신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일종의 자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오류도 예외도 잡아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놈입니다. 그 당연히 이걸 깔면 JDK하고 깔면 이게 다 알아서 깔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요런 것들이 요러한 개념이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예제가 나와서 JDK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통상 오라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냥 오라클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JDK 다운로드 이렇게 해도 접속 가능한 URL로 이동하니까, 이걸 따라서 해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JDK의 종류가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12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12버전이 항상 저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개발 환경을 선택을 할 때는 최고로 높은 버전은 별로 여러분들한테 사용하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거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단계 낮추든지 아니면 두 단계 낮춰가지고 그러한 버전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 JDK 8.0에서 최고 버전인
그 버전을 사용할까 합니다. 가장 안전스럽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센스 동의 및 운영체제 버전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배포할 때 같이 JDK하고 뭐 뒤에 설치할 그러한 셋업 파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대로 따라서 설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JDK를 선택하고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를 쭉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같이 따라서 설치하면 되니까요. 설치하고, 자, 자바가 설치를 하게 되면 JDK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폴더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경로를 딱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 여기 안에 있는 JDK 안에 있는 내가 내용을 쓰겠다라고 여기 안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행 파일들이 자바를 컴파일 한다든지 자바 파일을 컴파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JDK까지 클릭을 해서 우리가 넣어 놓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위에서 경로를 복사를 해서 우리 내 PC라는 곳에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환경 변수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스템 변수를 뭐 자바 홈으로 등록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등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JDK까지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패스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돼요. 요거는 실습할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요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려 그러면요. 우리가 커맨드 창, 즉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바 C 뭐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바 C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자바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하면 자바 컴파일러 버전이군요. 이거는 자바 컴파일러 버전이 9.0.4다 이렇게 나오면 잘 설치가 된 거고, 혹은 자바 C에서 뭐 명령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JDK를 설치를 했다면 이제 웹서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웹서버 우리 톰캣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톰캣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그죠? 여기에서 개발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자바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자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웹페이지들 있잖아요. JSP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바 파일로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JSP로 만들면 이제 이 웹서버가 JSP라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자바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바 파일을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컴파일을 해줍니다. 톰캣이 컨테이너입니다. 통상.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이제 클래스 파일로 이제 같이 만들어 주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적인 파일이 아니라 동적인 파일로 만들어서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 단으로 HTML 코드를 반환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톰캣 서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톰캣을 설치하려 그러면 아파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다운로드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원하는 버전을 사용을 하면 돼요. 저는 8.5나 8.0 버전을 사용을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예전에는 뭐 한 7.0을 썼는데 요즘에 이제 9.0까지 나왔는 걸로 아는데요.
최신 버전보다는 한 버전 낮게 쓰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캣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 통캣은 따로 설치할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압축만 풀면 압축 풀고 우리가 나중에 이클립스 깔아가지고 서로 연동만 시켜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C 드라이브로 옮겨두면 편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클립스 사이트에 접속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현재 악시전 버전인데 좀 예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고 버전으로 깔아도 상관없어요. 이클립스는 개발 환경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악시전 말고 최고 버전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서 한번 다운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클립스 이제 쭉 다운로드 받죠, 그죠? 쭉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 버전으로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E하고 SE가 있는데 SE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바로만 개발을 할 수 있는 버전을 이제 SE 버전을 깔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웹 그죠? JSP로 우리가 이제 뭔가 개발을 하려 그러면 웹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이 버전으로 까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버전으로 이제 다운을 받고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깔면 돼요. 알겠죠? 자, 뒤에 물론 이게 통합 개발 환경 툴이다 보니까 이건 자바 전용이고요. 이거는 자바 웹 버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C나 C++, 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뭐 그리고 PHP도 여기서 지원을 다 해주고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개발 환경 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자 C 드라이브로 우리가 그대로 그거를 설치 경로를 바꿔서 C 드라이브로 옮겨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를 딱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면 여기에 론칭을 하게 되면 이클립스에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뭐 JSP 작업이라고 우리가 D 드라이브나 이런 곳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설치를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이제 프로젝트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 폴더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요거 체킹하면 걔는 이 우리가 지정한 워크스페이스 JSP 작업이라는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로딩을 해서 쭉 우리 이클립스 환경에 여기에 요 부분에 패키지 익스플로어에 여기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클립스 실행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했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가 단축키를 잘 쓸 거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서버를 만들어 놔야 돼요. 서버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이제 서버하고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버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웹서버 유형을 우리가 서버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저뭐 8.5면 8.5 이렇게 우리가 설치한 버전을 이렇게 연동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웹서버의 위치와 우리가 JR를 연결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JR는 우리가 설치한 버전이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따라오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연동 확인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서버에 runtime environment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서버가 딱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하면 되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인이 된 거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고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러한 테스트 환경을 거치게 될 텐데요.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JSP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면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이제 바로 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적 웹 프로젝트의 개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웹 컨텐트 밑에다가 보면 웹 인포, 웹 INP 이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클래스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 그러니까 자르하고 같은 라이브러리 파일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웹.xml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웹 컨텐츠 밑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JSP 파일과 뭐 HTML 파일, 그리고 이미지, 뭐 CSS, 아시죠? 이러한 리소스 파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차차 하면서 설명을 제가 더 덧붙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이제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프로젝트 만들 때 우리가 동적 웹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명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우리 여기 서버 연동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통캣 연동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죠? 이거는 JSP 북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명은 여러분들 임의대로 적으셔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죠. 그죠? 잭스 WS 웹 서비스도 있고요. 여기에 자바 리소스 추후에 서블리 파일들, 즉 자바 파일들이 여기에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JSP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HTML 뭐 리소스 파일들이 여기에 다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JSP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역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JSP 파일이라고 치고, 그리고 역시 여기에다가 hello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름을 자바 파일 JSP 파일 이름을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컨트롤 N 누르고 JSP 하면 그 파일이 알아서 뜨기 때문에 그거는 실습 시간에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죠? 파일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JSP 코드입니까? HTML 코드입니까? 그죠? 이게 HTML 코드다. 그죠? 그냥 HTML H1 태그 제목 태그고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hello 자바 서버 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HTML 파일이 JSP 파일하고 같이 혼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코드 안에 우리가 자바 파일을 삽입하고 싶다면 다음 장에 우리가 배우게 될 스크립트릿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바 코드를 엄청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JSP 파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한 내용들을 잡아 넣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바로 된 파일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한 형태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HTML 파일이 얘 파일이 우리가 JSP 파일로 저장을 해도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서버에다가 요거 잘못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버에다가 이제 요렇게 통캣 서버에 이제 요 우리가 만든 뭐죠? 북
그죠? JSPbook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결과를 확인하려 그러면 자, 우리가 서버를 구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를 구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웹페이지에 8080 포트에 우리가 이렇게 hello.jsp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8080 쓰지 않고 8090이나 8181로 다른 포트를 쓸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웹 쇼핑몰을 우리가 앞으로 쭉쭉 만들어 나갈 텐데요. 그거를 생성을 해서 자, 이렇게 출력 결과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웹 프로젝트, 웹 마켓이라고 만들어주고 쭉 따라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welcome.jsp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적어 주시면 아까 봤던 내용이 쭉 나오고 이 웹마켓도 역시 통계 서버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고 피니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를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서버 탭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탭들을 이용해서 많이 썼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축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실행할 때 실습할 때 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우리가 개발 환경을 쭉 만들 건데요. 앞으로 개발 환경을 쭉 만들고 이제 그거 같이 실습을 하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론적인 일장의 이론적인 부분은 다 마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거는 동적 파일과 정적 파일의 차이점, 그리고 JDK하고 그리고 뭡니까? JRE 그리고 JVM 그리고 톰캣 서버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톰캣 서버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에 대한 내용을 물론 자바를 다 공부하고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다 그 내용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씩 실행 환경을 다음 강의에서 저랑 같이 해보면서 한번 테스트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